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법사위원이시고 법률 전문가시고 검찰에서도 주요 요직에 다 계셨잖아요. 다양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서울구치소 영상이요.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1차 속옷 투쟁이 있었을 때 그 상임위원회 의결로서 요구한 적이 있었고 또 2차 또 투쟁 때에는 개별 의원들이 방문해서 요구했지만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또다시 의결을 통해서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구한 이유가 어떤 특검이 주장하는 대로 윤석열 피의자가 진상을 부린 것이었느냐 아니면 국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이냐 두 개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서울구치소에서 협조를 안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 법사위에서 의결을 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면 서울구치소는 제출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국회법 128조에 따르면 본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의결로서 행정기관에 각종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가 어떤 국가 안보를 해치는 사안이 아니면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다른 규정의 근거를 들어서 그걸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적인 관심이라든가 국회법의 그 규정 취지를 생각하면 당연히 제출을 했어야 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의결을 해서 요청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영상을 확보를 하면 공개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예, 이것은 국민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추태를 부린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특검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했던 것인지 어느 쪽이든 간에 이것은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알 필요가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에게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검에서도 영상 공개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 영상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는 했는데 국회가 공개하는 건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트집거리는 없는지 한번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요구는 하지만 자신이 없으니까 공개에는 반대한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아마 본인들이 그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주장에 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에서는 일단 영상 확보를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개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서울구치소 측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영상 자료를 국회법 취지에 반하게 제출하지 않는 것도 특혜를 준 것이지만 기존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 접견은 외부인이 그 접견 내용을 듣지를 못하게 칸막이 안에서 실시는 합니다마는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투명한 칸막이 안에서 그 면접이 이루어지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검사들이 그 이용하는 조사실, 밀폐된 조사실에서 윤석열 피의자에게 접견을 하도록 허락을 했고 또 6시까지 그 접견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저녁 9시 반까지도 허락을 해주고 주말에는 접견 제도가 없는데 주말에도 접견을 하게 해줬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부속실장이 들고 온 핸드폰으로 통화까지 해준 걸로 지금 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걸 특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서울구치소장 교체가 된 것도 그 특혜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특혜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한 것인데 인사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인물이고 또 그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불법적인 그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했는데 그걸 강행했다고 한다면 그 교도 구치소장은 형사처벌도 받아야 할 걸로 봅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검 조사, 뭐 내란 재판 하나도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진술 거부권을 쓰고는 있지만 조사엔 일단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그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부가 쌍으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여론조사를 막기 위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나가긴 나가되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보니까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까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한국은행에서 나온 관본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압수수색할 때. 예. 그런데 검찰이 그 압수수색을 한 이후에 뭐 돈 세는 그 직원이 돈을 세다가 실수를 해서 띠지하고 스티커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택배를 보내왔는데 택배 그 스티커, 송장 그 스티커를 뜯어서 버린 다음에 누가 보냈는지 모르게 만들어 놓고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빼내서 공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지급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공금 횡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그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감찰 지시가 내려진 걸로 좀 전에 들었는데 네. 감찰 지시든 특검의 수사든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실수를 해서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는데 별도의 뭐 감찰이나 이런 거 없이 지금 특검에 넘겼다는 거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래서 법무부에서 감찰 지시를 내렸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 전에 이미 예. 감찰 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것을 뭐 못 본 채 놔두었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신정부의 이제 법무부에서 이것을 이제 그 감찰을 지시한 사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개인 집에서 사실 한국은행 관본권이 나온 것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했는데 띠지하고 스티커를 검찰이 잃어버렸다. 검찰에 오래 계셨지만 납득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리 실무 직원이 네. 경험이 적어도 그 정도의 감각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뭔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지 분명히 확인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두 번째 불러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은 내란을 말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그 선포문 그걸 사후에 작성하는 데 관여를 한다든가 또 계엄 선포 당시에 여러 가지 문건들을 뭐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 챙겨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또 나중에 수사가 문제될 것 같으니까 계엄 선포문에 그 사인했던 것을 또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계엄에 동조하는 자의 모습을 취하고 증거인멸 행위를 가담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란의 공범이요 증거인멸의 주범일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 보시기에는 오늘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두 번이나 지낸 인물인데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지위에 있는 인물을 두 번이나 부른다는 것은 아마 혐의점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고 이게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내란의 공범으로서 이보다 중한 사안이 없고 또 증거인멸 행위를 저지른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 청구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1차 조사하고 나서 지금 한 달 좀 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2차 조사를 하는 건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아마 그 사이에 어느 정도 혐의점이 충분히 확보가 됐을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종합적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처분을 위한 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수사를 하겠다는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겠다는데 응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을 상대로 수도 없이 반복했던 일들인데 국힘을 상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협조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뭐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반발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국민의힘을 다 전체를 범죄자로 취급하느냐 몰고 가느냐를 얘기하지만은 그 자료를 다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명단 일부를 비교만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걸 거부하는 태도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본인들이 저렇게 집단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하면서 집단 범죄화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당사 압수수색도 있는데 국회의원, 개별 의원들에 대한 어떤 수사도 지금 약간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 당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정당 해산을 위해서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건 지금까지 수사 과정이 민주당이 캐려고 해서 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경찰에서 뒷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저절로 이렇게 돌출이 되고 제보가 된 것을 상대로 이제야 수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을 표적 수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뭐 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여야 관계가요. 대치, 심각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본회의도 예정이 돼 있고 거기서 쟁점 법안도 통과시킨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하냐,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본회의 열어서 쟁점 법안 통과시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야 관계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언젠가는 손을 잡고 네.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국힘도 변해야 하고 또 여당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특검의 정당한 영장까지도 집행을 거부를 하고 또 전한길 같은 사람이 나서서 또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뭐 어떤 반성이 없는 저런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저게 현재로서는 타협이 가능할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필리버스터 또 뭐 가동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이건 당론이 분명히 다른 서로 타협이 될 수 없는 당론이 다른 이런 법안인 상태라고 한다면 결국은 다수결의 원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장차 빨리 이런 상황이 해소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뭐 결국은 우리가 타협을 하고 협치로 가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 네. 특검 수사를 네. 살살 하라고 여당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저 전당대회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현상을 보고도 즐겁게 웃으면서 대할 수 있거나 또 지금까지 당론으로 2년째 추구해왔던 저 법안을 이제 와서 없던 걸로 하자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요즘 좀 핫한 인물 있잖아요. 조국 전 대표. 예, 예. 네, 어떻게 보세요 행보를? 아마 정치에 대한 욕구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뭐 또 내년에 또 네. 선거에도 나오시려고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사면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에 영향은 없느냐 이런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사면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연했다고 봅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싸워왔던 정치적 동지이고 동반자이고 또 본인이 저지른 과오보다도 훨씬 심한 그 징벌을 받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몇 배를 넘는 과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면은 저는 불가피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정치적인 이런 행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의 공조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지율이 뭐 3%, 4% 수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없을 거라는 저는 예측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중에 이런 것들이 분열이 되면은 네. 수도권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뭔가 협력하는 방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합당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저는 합당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따로 놀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 당의 저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지지율이 낮다고 남을 취급할 수도 없는 것이겠고 또 조국 당이 그 약간의 표를 가지고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당선을 방해하는 당으로 작용할 수도 없는 그런 한계를 서로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함께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럼 조국 전 대표가 어쨌든 이 정치 지형에 좀 큰 파급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는 보시는 거네요 지금. 파급력이 독자적인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민주당에 협조하느냐 민주당의 그 행로에 방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네. 함께 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크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합당까지 가야 된다. 뭐 예. 이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국민의힘 윤 어게인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전당대회가 있는데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김문수 후보가 현재 네. 여론조사 1위를 하고 있지만 네. 압도적인 1위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과반수를 못 넘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1위는 하되 저 과반수가 안 돼서 2차 결선까지 가야 할 것 같고 아 결선 간다고 보세요? 예, 저는 간다고 봅니다. 거기 가서 아마 예.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장동혁 후보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전한길 씨의 어떤 그 지지 이후에 지지율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의 그 지지자들 또 수구 지지자들도 대한민국
교육을 받은 분들인데 설마 아무리 이상한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한 뭐 전환길의 그 문제점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지를 받는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무기한 농성도 하고 있잖아요. 압수수색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특검 수사가 강성 지지층을 더 결집하게 해서 전당대회 또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원래는 그 당의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원래 그런 거다. 이 수사의 영향은 아니다. 원래 네.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일 겁니다. 만약에 특검 수사하고 당의 이념성, 이념 지향점하고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겠습니까? 전혀 무관한 문제인데 원래 그런 당이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내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실용정당, 실용정부의 길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념적인 문제하고 그걸 연결시키는 것은 특검 핑계에 불과하고 원래 그런 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번 전당대회가 뭐 전환길 대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 좀 그런 것도 관련이 되는데 그래도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교육을 받은 분들이 뭐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환길류의 길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마지막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최근에 발의하신 법안이 있더라고요.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현행 형법상으로도 몰수, 추징 제도가 있는데 이 법을 발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결국은 전두환 씨 손자 노태우 씨 딸에 의해서 제기됐던 비자금의 어떤 존재, 실체, 이 문제 때문에 이 법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몰수라는 것은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 함께 내릴 수 있는 부가적인 성격의 형벌이다 보니까 그 피의자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 씨 같은 경우가 이미 사망을 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할 수가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몰수도 아예 비자금도 추징할 수 없는 한계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사망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몰수 추징은 가능하게 해서 불법 재산이라도 환수하게 하자. 어떤 악인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평생을 호의호식하는 이런 불합리한 이런 현상은 타파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이 이 법안을 발의를 하셨더니 특검 수사하고 연관지어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혹시 이제 환수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이 조항이 해당되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사망하지도 않았고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뭐 뇌물을 받았다, 알선수재 혐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나 환수가 현행 법으로도 지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현행법으로 가능한 것이고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서 뭐 한 20년 후에 뭔가가 드러나는 것이 있으면 그때는 이게 적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특검 수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